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LA 명소인 게티 센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산불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번지고 있는 강한 불길이 하늘 위로 매캐한 연기를 뿜어댑니다. 405번 프리웨이까지 접근한 불길은 자동차들을 위협할 만한 거리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발화한 게티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는 산은 완전히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발화 8시간 만에 618에이커를 집어삼킨 게티 산불로 인근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대원 1,100여 명과 소방 헬기가 동원돼 진화를 펼치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며칠 새 고온건조한 기후가 이어진 데다 초속 35에서 50 사이로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We had a fire that broke out adjacent to the 405 freeway in the Sepulveda Pass on the west side of the Sepulveda Pass. We can confirm that this was not something that was caused by an encampment or by Angelenos who were unhoused, but the cause is further under investigation. 화재 현장 인근 1만여 가구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미 주택 8채는 전소됐고 5채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 역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산불과 인접한 4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통행도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 당국은 현재 웨스트우드와 벤나이스 등 5개 지역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고 애완동물을 위한 별도의 임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공기가 탁해지며 인근 학교에는 모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완전한 진화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LA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 대부분을 관할하는 지역구에 한인 후보가 출마한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여부가 당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중심지 레이머드 팍 지역에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거 캠페인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9일에 오픈할 예정인 그레이스 유 선거 캠페인 팀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그만 자리를 만들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쪽 동네 시의원은 주민들하고 만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싶고 흑인 동네 분들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10지구 주민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유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 역시 그동안 시 당국과 주민들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시의원에 대한 도전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I think she has the energy. I think she has a good idea about what she wants to do. And I think that that's what we need. We need someone that actually listens to the community and then will actually act. I like the things she stands for, and I believe she's sincere and honest, which are at the top of my list of things I'm looking for. I think she's also very passionate about what she believes in and what she wants to do for the community. 내년 선거에서 15%의 지지만 얻어도 당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인들을 포함한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너무나 어렵게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순수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주인들도 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10지구 시의원 후보들의 기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그레이스 유 후보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0명을 웃도는 한인들의 표가 스윙보트 또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유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데이빌 류와 존 리 시의원에 이어 세 번째 한인 시의원에 도전하는 유 후보의 선거 캠페인은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
캘리포니아 25지구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이 참모들과의 불륜 스캔들 파문으로 결국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단순한 선출직 공직자의 스캔들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 주요 선거들의 여러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경일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이번에 사임한 연방 하원의원, 초선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2살의 케이티 힐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이고요.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현직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신예 정치인입니다. 네, 30대 초반의 여성 신예 정치인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임을 한 건데 이유가 불륜이죠? 네, 그렇습니다. 케이티 힐 의원이 참모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여성인 힐 의원이 여성 스태프와 애정 행각을 하는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힐 의원은 양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고 또 최초의 양성애자 하원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죠. 이제 힐 의원 주장으로는 이혼 중인 남편이 악의적으로 사진을 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양성애자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이혼 중인 남편이 사진을 유포했는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으로서 공인이지만 지극히 사생활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투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연방 하원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선출직 의원과 보좌관 또는 스태프 간의 그 애정 행각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 규정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힐 의원과 참모 사이에서 한 일은 윤리 도덕성의 문제로 봤을 때 심각한 자격 미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진보 성향의 여성 신예 정치인이 불륜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케이스인데, 자, 이번 사태가 단순히 힐 의원의 사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내년 대선에서 캘리포니아 주요 선출직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힐 의원의 지역구 그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25지구는 그 지역적으로 한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지역입니다. 네. 뭐 시미밸리, 팜데일 등 샌프란도밸리 북부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2명의 공화당 의원이 무려 26년 동안이나 이 지역구를 관할을 했는데 네. 케이티 힐 의원이 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그 아성을 무너뜨린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강세 지역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이 블루 웨이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25지구만이 아니라도 공화당이 오랜 기간 수성했다 빼앗긴 지역에 이 재탈환을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입장에선 개혁의 기치를 내건 민주당 신의 그 여성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 뭐 이만큼 좋은 호재가 없게 된 셈입니다. 네, 사실 지난 선거에서 우리 이제 한인 영킴 후보가 출마했다 아쉽게 낙선을 했었죠. 39지구 역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빼앗긴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뭐 45지구, 48지구 등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탈환한 지역구들인데요. 네. 이번 힐 의원의 사임이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떠오르는 새별인 힐 의원의 윤리적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뭐 이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네. 이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 신의 정치인 전체의 문제가 아닌 힐 의원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죠.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드리머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추방류의 다카 지키기 행진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26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조치인 다카와 난민 임시 체류 신분인 TPS 지키기 행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민권센터와 또 이민자 보호교회에서 후원단체로 참여하면서 그 행진제를 지원하고 있고 오늘 배터리팍 출범식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진 주최자는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다음 달 12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드리머들은 다카와 TPS 유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는 민권센터와 이민자 보호교회가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주케즈 연방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행진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출범식 이후 그들은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230마일을 행진하는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11월 1일 필라델피아, 8일 볼티모어를 걸쳐 재판이 열리는 12일 워싱턴 DC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 자동차 노조 소속 제너럴 모터스 노조가 40여일 만에 전면 파업을 끝냈습니다. 미 자동차 노조는 GM사 측과 도출한 노사 합의안에 노조원의 57%가 찬성해 50년 만에 가장 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4만 9천여 명의 GM 근로자 대부분이 생산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새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보너스 11,000달러 지급, 임시직 근로자의 완전 고용직으로 전환, 의료 혜택 지속, 77억 달러 규모의 미 공장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장 투자는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고 허머의 부활을 포함한 전기 스포츠 차량인 SUV 신차종 출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노사 합의로 GM의 노동비 부담이 연간 1억 달러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노동비가 자동차 생산비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판매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GM의 파업은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또 감원이 실시되고 공급망에도 타격을 주는 등 미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GM과 새로운 4년 단체 협약을 매듭 지은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제 포드 자동차와 협상을 벌입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포드 자동차와 피아트 클라이슬러 등 2개사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포드는 성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보존하는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포드와의 이견차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임금 인상으로 좁혀집니다. 포드의 의료보험료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4억 2,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포드는 시간당 임금을 미국 내 외국 자동차 업체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드는 공장 노동자에게 평균적으로 시간당 61달러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국 내 외국 자동차 업체 직원은 시간당 50달러 수준입니다. 미 시장 분석가들은 자동차 회사의 경우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지속하고 있고 노조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와 미래 소득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가 한인사의 환원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농협과 ATLA는 올해 첫 신고배 수출을 기념해 오시 한미노인회에 신고배 10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한국 수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시작 전부터 많은 한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오시 한미노인회 측은 이번 행사를 마련한 주최 측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국 농산물 소비 확산에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지난 23일 발화한 킨케이드 산불이 여전히 진화율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6,231에이커가 전수된 가운데 건물 96채가 파괴됐고 8만여 채가 산불 사정권에 들어있습니다. 프랭크 퀸테로 글렌데일 시의원이 LA 주재 일본 총영사로부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한미 가주 포럼에 따르면 퀸테로 전 시장은 최근 노스지 대학에서 개최된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상영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올해 부임한 아키라모토 LA 주재 일본 총영사가 총영사로서 내 임무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12월 2일부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부여해온 이민 신청 비용 면제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에 따른 이번 발표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이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보스턴의 한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의 사망과 관련 20대 한인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포카운티 지역검찰은 기자회견에서 한인 여성 A씨가 18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남자친구에게 수백 건의 문자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으며 지속적인 학대를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우니크레딧의 전산 시스템 해킹돼 고객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해킹된 파일은 2015년 생성된 것으로 고객 300만 명의 이름과 거주도시, 전화번호, 이메일이 담겨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